그럼 이제 지수별 흐름은 어땠는지 장중에 좀 흐름 상황들 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에 따라서 외신에서는 또 어떤 이슈들을 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어이제 앵커 우성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22일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립서비스로 시장을 들었다 놨다 했었던 22가 이날은 시장이 원하는 답변을 가져나왔습니다. 시장은 기다렸다는 듯 환호했고 뉴욕 증시 역시 유가 하락과 고용지표 부진에도 3대 지수 모두 1% 이상 오름세였습니다. 주요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가 1.48%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가 1.5% 이상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1.78% 상승에 동참했습니다. 다우지수 하루 동안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554포인트로 출발을 했습니다. 개장 초반에는 투자 심리가 다소 엇갈리면서 보합권 등락이 있었습니다. 22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결정, 동결 발표 이후에 기자회견을 기다리면서 관망세가 뚜렷했었고요. 또 개장 초반에 발표됐던 고용지표가 좋지 못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0만 7천 건으로 예상치를 웃돈 결과 나타나면서 고용지표에 대한 우려감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22에 전면적 양적 완화 발표가 이어지면서 이내 상승폭을 크게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월 600억 달러 유로의 자산 매입 소식이 전해졌고요.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습니다. 종목별로 대체로 상승폭을 키웠고요. 유동성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17,800포인트 선까지 상승폭을 키웠었고요. 하지만 장 막판에 좀 유가 하락과 더불어서 다소 투자 심리가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상승은 다소 제한되는 모습이었지만 고점에서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1.48% 오른 17,813포인트 거래 마감됐습니다. S&P 500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슷한 양상이었는데요. 장 초반에 지표 부진과 22 결정 앞두고 다소 보합권 등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2의 전면적 양적 완화 발표 소식 이어지면서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상승폭 키우면서 고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날 특히 유가 하락에 항공주들 좋았었고요. 금융주와 IT 종목들 일제 오름 시세였습니다. 1.53% 오르면서 2,063포인트 선까지 다가갔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입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들 이날 기술주 모두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특히나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증시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이베이와 아마존이 4%에서 6%까지 상승폭을 키웠었고요.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는 구글, 야후, 그리고 인터넷 기업 페이스북까지 상승 랠리에 동참하면서 증시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상승폭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컸습니다. 1.78% 오른 14,750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3대 지수 보셨다시피 이날 하루 동안의 상저하고 패턴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22 정책 결정과 더불어서 시장이 기다렸다는 듯 환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이슈들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해외 주요 소식 외신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시장의 모든 관심은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에게 쏠려 있었는데요. 드라기 총재가 이번에는 시장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기대보다 더 큰 규모의 양적 완화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한 로이터 통신의 보도 함께 살펴보시죠. ECB launches 1 trillion euro rescue plan to revive euro economy.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드라기 총재는 1월 정책 통화 회의를 마치고 이 금리 동결을 결정했는데요.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드라기 총재는 오는 3월부터 내년 9월까지 매달 600억 유로 규모의 국채 매입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이 전문가 예상치였던 500억 유로를 윗도는 수준이고요. 이뿐 아니라 내년 9월까지 무려 1조 유로에 해당하는 자금이 풀리게 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드라기 총재는 이와 함께 이 매입 규모는 매번 발행되는 채권의 25%를 넘지 않을 것이며 자산 매입에 따르는 손실은 각국 중앙은행이 짊어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그는 대차대조표를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가 목표치인 2%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은 올해 말부터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대체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 발언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제임스 고먼 모건 스탠리 최고 경영자는 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기다렸던 좋은 것을 얻었다. 이번 결정은 매우 중요한 첫 단계이자 필요했던 것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한 마우로 비토란겔리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스 전략가는 드라기 총재에게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고 드라기 총재는 모두의 기대보다 더 큰 바주카포를 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 고공행진 한 대 반해서 이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국제유가가 또다시 하락하면서 뉴욕 증시의 추가 상승을 다소 제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CNBC가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이 대부분의 이 시장 참여가들은 유가가 아직 바닥을 찍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This is the price point to be aware for falling oil. 네, 먼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거래일보다 3.1%나 하락한 46달러 31센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요. 이 미국의 원유 재고가 급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대해서 CNBC는 이 컨버지엑스 클라이언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 68%의 응답자들은 유가가 아직 바닥을 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63%의 응답자들은 만약 유가가 배럴당 30달러 밑으로 떨어진다면 이것이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것일 것이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올해 유가가 40달러에서 80달러 사이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니콜라스 컨버지엑스 시장 전략가는 현재 시장 참여자들은 유가 하락과 관련해서 물이 반밖에 안 찬 것인지 아니면 반이나 찬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다들 올해 말에는 유가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그에 따른 주요 소식들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마감 상황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각각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에 따른 또 개별 종목들 이슈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시 시황센터로 연결합니다. 어이제 앵커 그리고 우성문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다우지수 내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27개 종목이 올라서면서 상승 랠리에 동참했습니다. 보험사와 카드사, 그리고 금융, 건축, IT 종목 좋았고요. 3개 종목만이 밀렸습니다. 카드사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 AT&T 세 종목 시장 대비 크게 부진했습니다. 상승 종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전날에 호실적을 기록했었던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이날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3%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타났고요. 장 막판에 조금 더 상승폭 키우며 4% 이상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JP 모건 체이스와 골드만삭스 그룹 2%, 3%의 각각 오름 시세 이어졌습니다. 가장 크게 떨어졌던 쪽은 카드사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도 부진한 실적 발표하면서 0.93% 하락했습니다. S&P 500 섹터 내의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틸리티 섹터를 제외한 전 업종이 모두 올랐습니다. 가장 좋았던 섹터는 바로 금융주인데요. 2.47% 오름 시세 이어가면서 증시 상승 견인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건축자재 섹터와 건축자재 섹터와 이날 자본재 섹터가 흐름이 좋았었고요.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0.47% 에너지 섹터는 시장 대비 선전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확인하겠습니다. 구조조정 소식이 잇따랐지만 주가는 다소 엇갈린 두 종목인데요. 이베이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미국 온라인 경매업체 이베이가 장 마감 후 어제 기업 설명회 가졌습니다. 분기 매출은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지만 주당 순이익이 시장 기대를 웃돌았고요. 다소 엇갈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베이 측이 이번에 올해 들어서 전체 인력의 7%를 감원하겠다는 소식까지 밝혔는데 향후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7% 이상의 상승 흐름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다우지수 내에서 가장 크게 밀렸는데 4분기 실적도 예상치를 웃돌고 전년 동기보다 증가하는 추세 나타났지만 감원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감원으로 인해서 분기 내에 3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됐습니다. 3.76% 하락했습니다. 실적 장세가 이어지면서 이와 더불어서 좀 종목들의 등락이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외신 통해서 특징주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베이가 어제 장 마감 후에 엇갈린 실적과 함께 감원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USA Today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Verizon earnings made estimate despite 4Q net loss. 네, 현지 시간으로 어제 USA Today에 따르면 이 버라이존은 4분기 21억 5천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직원 연금과 퇴직 관련 비용이 증가하면서 실적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4분기 특별
특별 비용을 제외한 조정 순이익을 살펴보면 주당 7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과 일치하는 것인데요. 매출은 33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늘어났고 전문가 예상치였던 325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지난 한 해 전체로는 매출이 1,271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올라갔는데요. 또한 200만 명의 새로운 가입자 수를 만들었고 파이오스 인터넷 가입자 수도 14만 5천 명 늘어났습니다. 로엘 맥가담 버라이존 CEO는 이번 실적이 만족스럽다면서 올해에도 성장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손실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에서 버라이존의 주가는 0.93% 하락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 주요 소식들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럽 쪽은 어떻게 또 마감이 되는지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에 따라서 환율 채권 상품 시장 마감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이즈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22일 유럽 증시는 ECB 발표와 함께 호재를 확인하고 상승 랠리 6거래일 연속 이어갔습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가 1% 이상 올랐고요. 독일 닥스 지수 1.32% 오르면서 연일 신고가 행진입니다. 1,453포인트 선까지 올라섰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가 1.52% 오름 시세였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 흐름 점검해 보겠습니다. 유가는 내렸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3% 내렸고요. 46달러 31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 에너지 정보청이 발표한 주간 원유 재고가 예상치를 크게 웃돈 1,100만 배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금값은 올랐습니다. 이날 2월물 금 가격이 전날보다 온스당 0.5% 오르면서 1,300달러 70센트까지 올라섰습니다. 장 초반에 ECB 기자회견 앞두고 불확실성에 큰 강세를 보였었는데 ECB의 국채 매입 발표로 인해서 상승폭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8월 이후로 최고치 다시 한번 썼습니다. 곡물 가격 대체로 내렸는데 옥수수 가격은 1.10% 밀렸고요. 3달러 83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요 지수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날 반도체 종목들의 호조에 더불어서 0.54% 올랐고 681.83포인트 기록했습니다. 공포지수는 12% 크게 떨어졌고요. 16.58포인트 기록했습니다. BDI 발티고님 지수는 이날 다시 한번 반락했네요. 19포인트 밀리면서 751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끝으로 외환 채권 시장 점검하겠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어제 원달러 환율은 1원 50전 올랐습니다. 1084원 90전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발표 그 규모와 시기를 앞두고서 불확실성이 다소 커졌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115엔대에서 117엔대까지 변동폭이 컸었고요. 이에 동조하는 흐름이었습니다. 6개국 통화가치 대비 달러 흐름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0.64% 오르면서 94.23포인트 기록했고요. 끝으로 뉴욕 채권 시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0.02% 오른 1.9%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시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아침 날씨 상당히 좀 포근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포근하고 맑은 날씨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자, 금요일 좀 기분 좋게 주말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토마토 모닝쇼 저희 잠시 후에 2부 순서에서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